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발이 시리신가요?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핫팩을 쥐고 있어도 손발 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년 넘게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던 한 분이 단 한 달 만에 극적으로 개선된 실제 사례와 함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액순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서울 청담동에 사시는 김미선 씨, 43세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은 20대 초반부터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손이 시려서 핫팩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아예 손발이 저려서 잠을 설칠 정도였죠.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고 그냥 체질이라는 말만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루틴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지금은 겨울에도 얇은 양말만 신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수족냉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이준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족냉증 환자의 약 78%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몸을 조절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소화,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도 모두 이 자율신경계가 조절하죠. 자율신경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활동 모드로 만드는 신경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빨라지며 혈관은 수축됩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꽉 조여지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위험 상황에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 즉 심장, 뇌, 폐 같은 곳에 혈액을 우선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일단 나중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고 휴식 모드로 만드는 신경입니다. 이때는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되면서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흐르게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죠. 건강한 사람은 이 2신경이 상황에 맞게 균형 있게 작동합니다.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바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가라마니원 순환기 클리닉의 박지영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수족냉증 환자들을 검사해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만성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등으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하면서 손발 끝의 혈관이 만성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손발이 항상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에는 확 추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루에도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혈관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족냉증이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겨울에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 송도에 사시는 정수진 씨, 37세 직장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수족냉증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겨울에만 손발이 찬 정도였대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증상을 방치하셨더니 지난 겨울에는 손발이 너무 차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밤에는 손발이 시려서 이불 속에서도 양말 2겹에 수면 양말까지 신고 잤는데도 새벽에 발이 저려서 깼다고 하세요.
이분이 올해 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아침 체온 올리기입니다. 아침에 체온을 제대로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특별한 차이입니다. 귤피차와 생강 대추차예요.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먼저 귤피차부터 말씀드릴게요. 귤피는 한자로 진피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귤껍질을 말린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기혈순환을 돕고 소화를 개선하는 약재로 사용해 왔어요. 현대의학에서도 귤껍질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내과의 최민호 원장님에 따르면 귤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좁아진 혈관길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면 따뜻한 피가 말초 혈관, 그러니까 손끝 발끝까지 훨씬 수월하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귤피차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귤을 드시고 나서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그 껍질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 놓으시면 됩니다. 2일에서 3일 정도 말리면 바삭바삭하게 마를 거예요.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말리기 딱 좋습니다. 만약 햇볕이 약하다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완전히 마른 귤껍질 약 10g 정도를 준비하시고요.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은은한 귤 향이 퍼지면서 노란빛을 띤 차가 완성됩니다. 이 귤피차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몸속부터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미선 씨가 바로 이 귤피차를 매일 아침 드셨다고 해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2주차부터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덜 차갑다는 걸 느끼셨대요. 한 달 후에는 사무실에서 핫팩 없이도 일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강 대추차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생강과 대추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생강부터 볼까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확 촉진시켜줍니다. 몸속에 쌓여있는 냉기를 몰아내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논문에서도 생강 섭취가 말초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추는 어떨까요?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주는 식재료로 유명하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에너지입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기가 부족한 거예요. 대추는 이 기를 채워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냉증에 특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족 냉증의 큰 원인이 스트레스와 긴장이라고요. 대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혈관이 이완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생강 대추차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생강 한 덩어리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대추 5개에서 6개 정도 준비하시고요. 물 800ml에 생강과 대추를 함께 넣고 약한 불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과 대추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진 차가 완성돼요. 이 생강 대추차는 하루에 2번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이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거든요. 다만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강을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현주 씨,
51세 주부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폐경 이후로 수족 냉증이 심해지셨는데요. 특히 밤에 발이 너무 차서 잠들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 대추차를 저녁마다 드시기 시작하면서 3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대요. 발이 따뜻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차로 몸속 온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루틴인 막힌 혈관 열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혈액이 흐르는 길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손목과 발목 부위는 혈관이 막히기 정말 쉬운 부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목과 발목은 관절 부위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목과 발목을 얼마나 많이 쓰나요? 컴퓨터 작업할 때, 스마트폰 볼 때,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이 부위의 혈관들이 눌리고 뭉쳐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활의학과 강태준 과장님 말씀으로는 손목과 발목 주변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혈관들이 막히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손목 발목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말초 모세 혈관을 직접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온기가 손끝 발끝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만드는 거죠. 하루에 딱 5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목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거나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꺾어 올립니다.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말이죠. 이 자세로 5초간 유지하세요. 손목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5초 후에는 이번엔 반대로 손목을 아래로 꺾어줍니다. 손등이 앞을 향하도록요.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이번엔 손목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스트레칭을 했으면 이제 회전 동작을 할 차례입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돌려주세요. 최대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10회 돌립니다. 그 다음엔 반시계 방향으로 역시 10회 돌려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돌리면 효과가 없어요. 천천히 돌리면서 손목 주변의 모든 혈관과 근육을 골고루 자극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편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앞으로 쭉 펴주세요. 발레리나가 발끝을 펴는 것처럼요. 이 자세로 5초 유지합니다. 종아리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5초 후에는 이번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발등이 정강이 쪽으로 오도록 말이죠. 역시 5초간 유지하세요. 이번엔 종아리 앞쪽과 발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발목을 회전시켜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요. 손목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최대한 큰 원을 그리며 돌려야 합니다. 한쪽 발목이 끝나면 반대쪽 발목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목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입니다. 중력 때문에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심장에서 내려오는 혈액도 발끝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발목 스트레칭은 정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성호 씨, 46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택시 기사님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시다 보니 발이 정말 차갑고 저리셨대요. 특히 겨울에는 발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져서 히터를 최대로 틀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 전에 5분,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서 5분씩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하셨는데요. 2주 만에 확실히 발이 덜 저리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운전 중에도 발이 시린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루틴입니다. 사실 이 루틴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심리적 냉증 풀기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수족 냉증의 가장 큰 원인이 교감신경의 과활성화, 즉 긴장과 스트레스라고요. 아무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도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서 혈관이 수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손톱뿌리 지압과 풍지열 마사지예요. 이 두 가지를 잠들기 30분 전에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톱뿌리 지압부터 설명드릴게요. 손톱뿌리 부분에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의학 연구에서도 손톱뿌리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정신과 윤서진 원장님 말씀으로는 손톱뿌리를 지압하면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의 혈류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반대편 손의 손톱 양옆 뿌리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살짝 아플 정도의 힘으로 꾹 눌러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놓으세요.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약지만 빼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지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포인트라서 오히려 긴장을 높일 수 있대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지도 포함해서 모든 손가락을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한 손에 5개 손가락, 양손 합쳐서 10곳을 누르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풍지열 마사지입니다. 풍지열이 어디냐고요? 귀 뒤쪽 아래, 목덜미와 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 풍지열은 한의학에서 정말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긴장된 목 근육을 풀어주며 전신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불면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마사지하냐고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좌우 풍지열을 동시에 찾아서 꾹 눌러줍니다.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풍지열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10회 정도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도 10회 문질러 주세요. 는 느낌이 들 거예요.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미 씨, 55세 여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불면증과 수족냉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밤에 손발이 차서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자주 아프셨대요. 그런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손톱뿌리 지압과 풍지열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마사지 자체가 편안해서 잠이 잘 왔다고 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손발도 덜 차갑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셨다고 하세요. 자, 이제 완벽한 저녁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에 먼저 손톱뿌리 지압을 1분 동안 해주세요. 양손 10곳을 차례차례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풍지열 마사지를 1분 동안 해줍니다. 양쪽 풍지열을 동시에 누르고 문질러 주는 거죠. 이렇게 지압과 마사지를 마치셨으면 따뜻한 생강 대추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핸드폰은 내려놓고 조명도 약간 어둡게 하시고요. 이 루틴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혈관이 이완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시도하시면서 급하게 효과를 기대하세요.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족냉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에 걸쳐 누적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개선도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주,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루틴을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귤피차나 생강 대추차만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칭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압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차로 체온을 올리고 낮에는 스트레칭으로 혈관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지압과 마사지로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자율신 경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차는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드세요. 입천장이나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칭도 너무 세게 하면 관절이나 인대를 다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하세요. 지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살짝 아플 정도의 적당한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자가 마사지나 지압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강이나 귤피가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손발 색깔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보라색으로 변한다거나 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이건 단순한 수족 냉증이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레이노병이나 말초 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위험 신호가 보이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호 씨, 4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수족 냉증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하는 방법을 실천하려고 하셨는데요. 손발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가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고 검사 결과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이에요. 이분은 혈관 확장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저희가 소개한 루틴도 함께 실천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관리 아래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따뜻한 겨울을 위한 3가지 루틴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아침 체온 올리기입니다. 귤피차와 생강 대추차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귤피차 한 잔,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생강 대추차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속부터 온기가 돌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하루 종일 따뜻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 혈관 열기입니다. 손목과 발목 회전 스트레칭을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하세요. 손목을 위아래로 꺾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발목도 앞뒤로 펴고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스트레칭이 막혀있던 말초 혈관을 열어주면서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심리적 냉증 풀기입니다.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손톱뿌리 지압과 풍지열 마사지를 해주세요. 양손 손톱뿌리 10곳을 각각 5초씩 눌러주고 목 뒤 풍지열을 양쪽 동시에 누르고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고요. 이 루틴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 전체가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숙면과 함께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족 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율신 경계가 불균형하다는 신호, 스트레스와 긴장이 과도하다는 신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신호예요. 이걸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소화불량, 불면증, 심하면 심혈관 질환까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아침에 차 끓이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스트레칭 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저녁에 지압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는 건 물론이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김미선 씨를 기억하시죠? 20년 넘게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요. 이분이 한 달 만에 극적으로 개선되신 비결이 바로 이거였어요. 꾸준함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3주차에는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루틴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증상이 오래되어서 체질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귤 한 개 사서 껍질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손톱뿌리 지압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루틴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